아침마다 식탁에 올리브유 한 스푼, 건강에 좋다며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 싶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단백질 샐러드에 올리브유 잔뜩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이랑 빵 찍어 먹을 때 듬뿍 쓰다가 어느새 체중이 불었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 속 올레산이 지방세포를 늘리고 살을 찌우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숨은 비밀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로 올리브유의 과다 섭취가 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둘째 올리브유는 주로 언제,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지, 셋째 최고급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EVOO와 시중에 파는 일반 올리브유의 차이점, 넷째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황금 시간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올리브유의 올바른 식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하나만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심장에 좋다더라, 혈관 청소에 효과적이다,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입소문으로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올리브유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이 9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하루 20g 이상, 즉 2스푼 정도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EVO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 낮고 전체 사망률 역시 1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PREDIMED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과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건강식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이드록시티로솔, 올레오칸탈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몸에 좋은 만능약처럼 여기고 섭취량을 점점 늘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래 올리브유는 요리에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컵을 원샷하거나 식사 후 디저트처럼 마시듯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는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컵을 마셨더니 변비가 사라졌어요, 3일 만에 피부가 환해졌어요 같은 후기가 넘쳐나면서 공복 올리브유 루틴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셀럽이 방송에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올리브 오일을 마신다고 언급하면서 그 제품이 일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올리브유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의 한 클리닉에서는 40대 여성이 올리브유 루틴을 시작한 후 체중이 5kg 넘게 늘고 혈중 LDL 수치까지 높아져 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반컵씩 올리브유를 마셨다고 고백했죠. 또 일본에서는 중년 남성이 올리브유를 공복에 하루 3번씩 섭취한 후 복부 팽만, 소화불량, 지방간 의심 소견까지 진단받은 사례가 학회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라고요. 올리브유가 다른 기름보다 건강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적절한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약 15ml의 열량은 120칼로리로 2스푼이면 무려 240칼로리에 달합니다.
이는 흰 쌀밥 한 공기와 비슷한 열량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니까 배가 안 부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더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고 점심엔 샐러드에 뿌리고 저녁엔 스프 위에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되면 하루 섭취 열량이 400에서 500칼로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만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한 범위는 하루 약 10ml에서 30ml, 즉 티스푼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음식에 곁들여 먹기에도 무리가 없고 지나친 열량 부담 없이 건강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체중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하루 한 스푼 약 15ml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즘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법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해외 건강 매체와 논문에서도 아침 공복 올리브유 섭취가 장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며 간 해독 작용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올리브유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원액으로 컵 단위로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반드시 따뜻한 물이나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형태로 소량 섭취하셔야 위장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 외에도 섭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대는 바로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수면 중 세포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갱년기 이후 여성의 경우 염증 수치가 높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들에게는 저녁 올리브유 루틴이 적절할 수 있죠. 이럴 땐 식사 직후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가볍게 디저트처럼 한 스푼 곁들여 마시거나 허브차, 따뜻한 우유에 1스푼 섞어서 마시는 방법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복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혹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중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급등하지 않아 단식이 깨지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올리브유도 엄연한 열량 공급원이기 때문에 공복 섭취 시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엄밀히 말하면 단식 상태는 이미 종료된 것이죠. 따라서 간헐적 단식 중이라면 식사 시간에만 올리브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든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비타민 A, D, E, K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나 달걀 노른자, 연어 같은 식재료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죠. 특히 브로콜리나 당근은 올리브유 없이는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데친 채소에 한 스푼만 곁들여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이러한 섭취 방식은 단순히 흡수율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체의 포만감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을 먹는다고 살이 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과식을 막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전에 소량의 올리브유를 먹으면 식욕이 안정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은 적당히 섭취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지만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올리브유 양을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샐러드 위에 기름이 반짝반짝 흐를 정도로 부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지방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되죠. 특히 외식 시 제공되는 샐러드나 바게트와 함께 나오는 올리브유 소스는 그 양을 통제하기 어려워 무심코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도 결국 지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이지만 여전히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건강보다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스푼당 약 120칼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특히 활동량이 적은 날이나 식사량이 많았던 날엔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존 식단에 그냥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형태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나쁜 지방, 예를 들면 버터나 마가린 또는 라면, 국물 속 포화지방 대신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더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이 건강을 위한 올리브유 사용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샐러드에 크리미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구운 채소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는 정도로 대체해 보세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달라집니다. 결국 올리브유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고 사용할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흔히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품질에 따라 영양 성분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EVO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VO는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 짜낸 순수한 올리브유로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트라버진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콜드 프레스트 냉압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는 높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으로만 기름을 짜낸다는 뜻인데 고온에서 짜낸 오일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빛과 산소에 민감한 올리브유의 특성상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산화 속도를 늦춰 품질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가능하다면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 제품을, 그리고 라벨의 제조일자나 수확 연도가 명확히 표시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지 1년이 넘은 올리브유는 산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보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주방 한 켠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하시는데요. 이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햇빛, 열기, 습기는 모두 올리브유를 빠르게 산화시킵니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속에 뚜껑을 꼭 닫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기름이 굳고 맛과 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올리브유가 뿌옇게 변하거나 결정을 형성하는 현상을 겪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올리브유 구매 시 제조일 기준 1년 이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도 어시더티가 낮을수록 고품질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엑스트라버진은 일반적으로 산도가 0.8% 이하인데 0.3% 전후라면 정말 고급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리브유는 제대로 알고 쓰면 정말 훌륭한 건강 식재료지만 잘못 쓰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함정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SNS나 방송에서 유행하는 한 컵씩 마시기 무조건 공복에 먹기 같은 루틴을 맹신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와 식습관에 맞게 적절한 양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올리브유는 기름인 만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 효과를 좌우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거나 조리 후 마무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온 조리에는 라이트 올리브유, 건강 효과를 기대할 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센스. 거기에 보관법, 병 색깔, 제조일자, 산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면 진짜 건강에 도움되는 올리브유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올리브유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올리브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무심코 따라하던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